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운골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죠. 이 마을에는 강민준이라는 듬직한 체격의 선한 인상을 가졌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눈빛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담한 마을에는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세 과부는 마을의 유일한 총각인 민준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뜨거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 총각. 땡볕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이리 와서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 좀 먹고 하게. 민준이 밭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면 마을에서 가장 적극적인 박씨 부인이 먹음직스러운 점심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굴비구이와 달콤 짭짤한 양념갈비였습니다. 아니, 박씨 부인. 매번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오시면 제가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리하긴 뭘, 자네가 잘 먹고 힘이 펄펄 나야 이 누님도 달 밝은 밤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호호호. 부인께서는 저만 보면 늘 그 생각뿐이시군요. 그건 그렇고 자네 요새 최씨 부인이랑은 자주 만나나? 그런 것은 서로 묻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인께서도 비밀은 지켜주셔야지요. 민준이 식사를 마치자 박씨 부인은 입술을 삐죽이며 섭섭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두고 보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민준 총각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민준은 땀을 씻기 위해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바로 옆에 사는 최씨 부인의 집에서 쩌렁쩌렁 수박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진 민준은 슬쩍 담장 너머로 최씨 부인의 집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민준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놈의 수박이 도무지 쪼개지질 않네. 아이고, 또 시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민준이 마당으로 들어가 단번에 수박을 쩍소리 나게 쪼개자 최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역시 우리 민준 총각은 힘도 장사야. 뭘 해도 든든하다니까.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리 와서 시원한 수박 좀 먹어봐. 민준은 땡볕 아래서 일하느라 갈증이 심했던 터라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개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민준 총각, 자네 정도면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부인, 또 그 이야기십니까?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일부러 수박을 깨고 계셨던 게로군요. 뭐 어때? 아까 낮에 박씨 부인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아줌마한테 질 수야 없지. 이따 저녁밥도 내가 해다 줄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참말로. 어째 요즘 나만 멀리하는 것 같아. 내가 싫어진 거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그저 피곤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민준이 돌아가자 최씨 부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민준이 유독 자신에게만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속이 상했죠. 그런데 그때 최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던 3번째 과부,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이씨 부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아주 민준 총각을 서로 차지하려고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렇고 말고. 내일 밤에는 민준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고아서 찾아가야겠어. 내 삼계탕이 최고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었지.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이씨 부인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삼계탕을 들고
민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총각, 안에 있는가? 이 씨 부인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또 무언가를 들고 오셨군요. 요즘 총각이 땡겨대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기운 내라고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온 이씨 부인은 정성껏 삼계탕을 차려주었고 민준은 그 맛에 감탄하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이 씨 부인 솜씨가 단연 최고입니다.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민준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예 집에 들여놓기만 해봐. 그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부인의 손맛이야 온 마을이 다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박씨 부인이랑 최씨 부인이 자네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나. 마음이 다급해진 이씨 부인은 늦은 밤까지 민준을 붙들고 설득했지만 민준은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이씨 부인이 돌아가고 민준은 자리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들이 챙겨주니 고맙기는 한데 어찌 이리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먹은 삼계탕 덕에 늦잠을 자고 있던 민준의 방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습니다. 민준 총각. 아직도 자고 있는 게야? 마당에 돗자리 펴놨으니 어서 나와. 내가 푹 고운 곰탕을 끓여왔다고. 그런데 박씨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씨 부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박씨 부인은 아침부터 남의 집마당에 무슨 돗자리야? 나는 우리 민준 총각 주려고 곰탕 가져왔지? 그러는 이씨 부인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는 민준 총각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네. 어서 상이나 차려보세.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민준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소란이십니까?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 좀 먹어봐. 자네 주려고 내가 밤새 끓여왔지? 민준 총각, 곰탕이야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귀한 전복죽은 다르지. 이 전복죽부터 먹어봐. 그런데 바로 그때 최씨 부인이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따,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에 모여 있었구먼. 그렇게들 살지 말더라고. 민준 총각. 내가 자네 주려고 장에 가서 최고급 꽃등심을 사왔네. 아니, 지금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민준 총각은 곰탕부터 먹어야 해. 무슨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이 아줌마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하십시오. 아침부터 왜들 이러십니까?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둘러앉아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준의 말에 새 과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곰탕, 전복죽, 꽃등심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 과부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웃고 떠들었고 그날 아침은 마치 민준의 생일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니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마을 어르신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흑흑. 말도 말게. 산적대가 들이닥쳐서 곡식과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네. 헌데 이번에는 사람들도 죄다 잡아갔다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겨두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끌고 갔다네. 네. 그럼 박씨 부인과 최씨 부인,
이씨 부인도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한 2시경쯤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이번에 온 놈들은 예전과는 달라. 수도 훨씬 많고 창과 칼까지 들고 있었어. 이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어르신, 염려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민주는 곧장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한 후로는 처음으로 꺼내보는 검이었지요. 사실 그는 한때 강호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객 흑호였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목표를 처리한다 하여 흑호라 불렸고 그의 이름은 곧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나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서화가 정적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는 복수를 끝으로 검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와 평범한 농부 강민준으로 살아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검을 잡게 되는구나. 흑호가 검집에서 칼을 꺼내자 잘 벼려진 칼날이 서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농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였고 그의 움직임은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빨라졌습니다. 흑호는 서쪽 능선을 따라 산적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산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흑호는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야영지 곳곳에 세워진 막사 안에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이러다 우리 민준 총각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참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민준 총각만 찾는다니까. 다들 조용히들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초병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목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찰나의 순간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초병이 쓰러졌고 어둠 속에서 흑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보초를 서던 산적들은 소리 없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막사 앞에 초병들까지 모두 처리한 흑호는 막사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본 마을 사람들과 세과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민준 총각. 그 칼은 다 뭐고, 이 위험한 곳은 어떻게 왔어? 어서들 혀. 민준 총각이 왔으니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벼. 다들 조용히 하시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십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산적들이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산적 속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대한 체구의 두목과 수많은 산적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러 산적대를 통합하여 수백 명을 거느린 악명 높은 두목, 도끼불패였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의 검객 흑호란 말이냐. 내 놈의 소문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영광이로구나. 이 사람들을 순순히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도끼불패는 등 뒤에서 거대한 도끼 2자루를 꺼내 들고 땅이 울릴 듯한 기세로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 하나만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제법 배짱은 있구나. 내 놈의 목숨을 거둘 생각이 없어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이쯤 하고 조용히 물러가라. 내 놈의 그 건방진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도끼불패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두르자
흑호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도끼는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죠. 바로 그 찰나 흑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두목에 남은 도끼 자루를 단칼에 베어버렸고 그의 칼끝은 어느새 두목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날카로운 칼끝에 두목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알던 민준 총각 맞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수박깨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려라.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흑호는 두목과 산채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호, 자네의 칼솜씨는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더군.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고수들과 싸워봤지만 자네만 한 잔은 없었네? 허나 내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일세.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직접 보았고 그녀의 복수를 마친 뒤 이곳 산골 마을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자네가 본 시신은 그녀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뭐라? 자네가 사랑한 여인, 서아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 최고의 권력자 손에 갇혀있지. 그게 정말인가? 그 권력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바로 좌의정 김한수일세. 그 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는데 자네의 검을 이용하기 위해 서아를 미끼로 삼고 있는 것이야. 흑호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 바로 그 김한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째서 나를 끌어들이려 일부러 마을 사람들까지 잡아온 것이냐? 하하, 이유는 간단하다. 김한수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 자를 역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리는 재물을 얻는 것이지. 그토록 사랑했던 서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호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그날 밤 흑호와 도끼불패는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목이 보낸 자가 서화가 갇힌 곳을 알아내 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서화라는 여인은 김한수의 비밀 별장인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소. 금계산이라. 알겠다.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그리운 서화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서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소. 흑호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떠난다는 말에 세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다녀와야 하오. 걱정될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호와 도끼불패는 수백의 부하들과 함께 한양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김한수의 별장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불패의 부하들이 호위 무사들을 처리하는 틈을 타 흑호는 별장 안으로 잠입했고 마침내 서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호 나리.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왔.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흑호는 눈물을 흘리는 서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그녀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바로 그 순간 좌의정 김한수가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흑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호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내 놈은 어찌하여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나는 너처럼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으고 있다. 내 수족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너와 그 계집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놈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흑호는 서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고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한수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산적 무리가 나타나 그의 뒤를 쳤습니다. 김한수가 함정을 팔 것을 예상했던 도끼불패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김한수, 이놈. 내 놈의 영모는 끝났다. 여봐라, 한 놈도 남김없이 꽁꽁 묶어라. 도끼불패의 무리는 김한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사로잡아 역모의 증거와 함께 궁궐로 압송했습니다. 뭐라? 산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허나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오니 저들에게 임시로 암행어사 감찰대라는 벼슬을 내리시어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도적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을 소탕한 공신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지난 죄를 사면해주고 강원도 청운골 근처의 넓은 땅을 하사했습니다. 도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농기구를 잡았고 흑호가 살던 마을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마을로 돌아온 흑호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 서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준 총각이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다 틀렸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민준 총각 색시가 인물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구먼. 어머, 꿩 대신 닭이라고. 저기 새로운 사내들 중에도 듬직한 사내들이 꽤 있네. 호호. 그 모습에 흑호, 아니 민주는 서화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픈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전직 산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고 강원도 산골마을 청운골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